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앞에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았거나 혹은 들었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복습하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TV 들어가시면 자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이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문법 목차별로 들어가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를 복습을 하고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요 편 강의를 듣는데 훨씬 더 이해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미리 밑줄을 한번 쳐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일단은 읽어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목적으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하였어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대명사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런 동시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문법을 배우는 동안에 그 문법의 제목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걔는 뭘 하는 것이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접속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고 이어주는 것인데 무엇을 이어주는 것이냐? 자, 앞에도 절, 뒤에도 절, 즉 주어 동사의 덩어리, 즉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게 접속사인데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걔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한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자, 거기에 남아있는 표현이 뭐가 남아있어요? 대명사의 기능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즉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대명사의 역할도 한다. 즉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만약에 얘가 주어를 대신한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지금은 목적어를 대신하니까 목적어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해서 쓰니까 이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 뿐입니다. 자, 이때 관계대명사 절에는 목적어가 빠진 주어 동사, 구체적으로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오겠죠. 오는데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자, 왜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말씀드렸지만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해요? 형용사가 하죠. 그래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표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일단 구별해야 되는 건 선행사가 사람이냐 혹은 사물이냐 동물이냐 혹은 사람, 사물, 동물을 다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 아니면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구분돼서 나뉘어져 있죠. 자, 사람이면서 주어일 때는 who, that, 사람이면서 목적어일 때는 who, whom, that, 그 다음에 주격일 때 사물이며 동물이면서는 what, that,
그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ich that. 자, 차이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언제라도 써도 괜찮은 애가 that이 있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예문보다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도 제가 단계를 꼭 밟아달라고 그랬죠.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때 꼭 단계를 밟아달라고 그랬죠. 1단계가 뭐였죠? 1단계. 자, 주격 관계대명사 편을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단계는 두 문장에서 서로 같은 공통 분모의 표시를 해달라. 그랬더니 Let's look at the writings라는 첫 번째 문장과 Yuri posted them on her blog. 그래서 이 them과 the writing이 서로 같다라고 판단이 됐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 같은 애가 뭐가 된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선행사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구별해줘야 되는 건 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양빵이냐 했을 때 writing은 글들이니까 사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를 판단해야 되죠. 유리가 주어 있고 포스트 다음에 그것들을 올렸다 게시했다 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다.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판단을 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나올 때까지는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는 똑같이 쓴다. Let's look at the writings까지를 똑같이 쓴다. 그 다음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니까 관계대명사의 자리니까 이 them을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로 바꾸어서 쓴다. 자, 그러면 바꾸어서 쓸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표가 사물이면서 목적격이니까 which나 that을 쓸 수 있구나. which나 that을 쓸 수 있구나. 그럼 이 them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죠. 그러니까 뒤에 쓸 때는 Yuri posted 하고 여기다 them을 쓰면 안 되겠죠. them이 빠져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탄생을 했고 이렇게 탄생한 한 문장은 관계대명사 which, that이 이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writing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형용사절의 역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서 선행사를 꾸며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글은 글인데 유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다시 반복할게요. 두 문장의 공통분모의 표시를 한다.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선행사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는 관계대명사로 변하게 된다. 자, 선행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별해보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구별해서 머릿속에 있는 표에서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떠올린다. 자, 그 상태에서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똑같이 쓴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변하는 애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얘가 얘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관계대명사를 쓰고 이 them은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니까 뒤를 쓰실 때는 the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쓰게 된다. 이해하셨죠? 요 단계를 꼭 거쳐달라고요. 그래야지 실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가 이렇게 쳐 있는 겁니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장은 Let's look at the writings Yuri posted on her blog 라는 문장을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게 되냐? Yuri posted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목관대가 생략된 건 뒤에 동사 다음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구나. 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공통분모가 선행사, 두 번째 공통분모가 관계대명사. 자, 선행사가 사람이구나.
자, 관계 대명사로 변하는 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아, 목적격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표에서 사람이면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who, whom, that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누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쓴다.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쓴다. 그 다음 자리는 여기에 있던 목적어인 her가 변하는 관계대명사, 아까 표에서 떠올렸던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엔 그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문장에서 her이 변하고 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he likes라고 쓴다 하고 여기서 끊어준 다음에 여기서 선행사까지만 똑같이 썼으니까 남아있는 부분 is Jenny가 남아있죠. 그 뒤로 그냥 is Jenny를 붙여버리면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번째 문장은 선행사가 첫 번째 문장의 끝부분이어서 이 관계대명사 절이 그냥 뒤로 붙어버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으면 돼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예문은 선행사가 문장의 맨 앞대가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앞문장에서 남아있는 게 있어서 뒤로 또 따라붙는 이런 약간 복잡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어렵다, 어디에서 끊어서 붙여야 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한번 크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구문적으로 의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지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만들어진 덩어리라는 걸 아시고, 아, 얘가 지금 선행사인 그거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을 한다? 아, 너 형용사인데 절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까지가 주어였던 거죠. 는 제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즉 얘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he likes 다음에 목적어가 없구나. 아, 그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똑같이 가볼게요. 일단 this is the place. I hid는 이제 hide, 숨기다, 감추다의 과거형이죠. I hid the key in the place. 나는 그 장소에 열쇠를 숨겼다. 자, 그럼 공통분모가 the place와 the place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바로 선행사가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죠? 자, 선행사가 장소라는 사물이네요. 그죠? 그 다음 이 관계 대명사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자,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문법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겠죠. 자, 앞에 바로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제가 예전 정규 수업 때도 그렇고 이 문법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어 문법 시간에 목적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보통 오라고 표시하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타동사, 즉 타명식 동사,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다음에 오는 그 목적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단 말이에요. 많이 알아요. 자, 근데 목적어가 두 개다. 뭐가 두 개냐? 바로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그 뒤에 명사라는 품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 명사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얘는 뭘까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타동사의 목적어. 즉 영어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타동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명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세트로 돌아다니게 되는 걸 전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명사가 사실은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자주 드렸었잖아요. 야, 나를 위해를 영어로 하면은 for I라고 쓰냐, for my라고 쓰냐, for me라고 쓰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생님 for me잖아요. 당연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주격도 아니고 소유격도 아니고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건 목적을 한 얘기입니다. 얘가 목적을 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전치사 다음에 있는 이 명사는 이 전치사의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격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겠죠.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물의 목적격에 해당하는 what이나 that을 활용해서 얘로 바꿔서 여기다 써주면 되죠. 그러면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this is the place까지 똑같이 썼어요. 그 다음 the place를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여기다 what이나 that을 썼어요. 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the place를 뺀 I hit the key까지 하고 key in까지 하고 마침표를 여기다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렸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that이 뭐가 가능하냐? 생략이 가능해요. 앞에 배운 것처럼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전치사 in으로 끝나면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는 항상 누구랑 세트가 돼서 명사랑 세트가 돼서 딱 명사가 옆에 있어줘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썼던 목적어인 the place가 얘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얘가 자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옮기냐? 얘가 자기 세트였던 the place가 들어가 있는 얘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애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 표시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옮겼을 때는 절대 관계대명사 that은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즉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랑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랑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밑에서도 나오는데 전치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는 that도 안 되고 who도 쓸 수 없다. 자, 얘는 미리 형광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된다. 자, who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게 되면 목적격이라도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얘도 역시 형광펜을 켜주십시오. 자, 보세요. 분명히 원래는 얘가 이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온 거겠죠. 그러면 얘도 어차피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생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얘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생략 불가능.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얘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안 된다고 그랬죠.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자,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목적격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매우 격식을 갖춘 포멀한 표현이어서 구어체 문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즉 편하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로 who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주로 who를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격이면 whom을 쓰는 게 맞지만 너무 딱딱한 표현에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that을 즐겨 쓰거나 아예 생략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This is the man이 있어요. man이 있어요. 자, 합치는 문장은 자, I am looking for 내가 그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looking for him 찾고 있던 중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분모는 당연히 the man과 힘이 되겠죠. 역시 얘가 선행사이고 사람입니다. 그죠? 얘가 뭐로 바뀌어요?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누구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 for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을 골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합쳐볼게요. 그러면 문장을 합쳐보면 누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쓴다. This is the man까지 똑같이 쓴다. the man까지 똑같이 썼어요. 그 다음 이 힘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되죠. 자, 사람이면서 주격이니까, 사람이면서 목적격이니까 우리가 whom을 주로 떠올리는데 지금 이 whom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건 who를 많이 쓴다. 혹은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는 that을 쓴다. 혹은 아예 안 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힘이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선 뒤에 남아있는 건 I'm looking for 하고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좀 어색해 보여. 그래서 얘를 땡겨버려요. 땡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제 for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앞으로 튀어나오세요, for가. 자, 그러면 일단 누구는 안 돼요? for that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누구도 안 되냐? who도 안 돼요. 이거 봐요. 자, that이나 who를 쓸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얘가 됐을 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드는 뭐밖에 안 남아있냐? whom은 돼요. for whom은 됩니다. 얘는 돼요. 알겠어요? for that 안 되고 for who 안 되고 for whom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앞에 who가 있었는데 전치사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 유일하게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하냐? whom만 가능해요. whom만. for whom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am looking 하고 진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완벽하게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노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 할, 보통 명사적 용법일 때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뭐뭐 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사적 용법,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고, 뭐 결과도 있고, 감정의 원인도 있고, 뭐 이유나 판단의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이 있죠. 자, 어찌되었든 투부정사라는 건 원래는 동사인 동사의 의미에 문법이라는 to를 가미해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활용해서 쓰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는 앞에 독특하게도 의문사라는 게 동반해서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부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즉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게 되면 정말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그 투부정사는 명사만 하게 됩니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자, 밑에 해석을 먼저,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결론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미 문법적, 품사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주어를 하고
목적어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라는 이 결론적인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라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이고 명사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만 등장을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아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단, 자,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y는 이 구문에 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애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y 플러스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What,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의문사고,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고, 그 다음 who, 누가, whom, 누구를 에 해당하죠. 그 다음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 which,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어느 것, 둘 중에 어떤 선택권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로 쓰이고, how는 보통 방법을 나타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했을 때,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can you tell me? 자, you가 당연히 주어고 tell이 동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 me가 목적어인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사형식 동사가 요구하고 있는 뭐의 역할? 직접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가 합니까? 명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tell me 관전 목적어 그 다음에 when to press the butt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죠. 나에게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he told me. 자, 그는 말했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를? What to go during the vacation. 자, 오타 났어요. go가 아니라 do가 되겠죠. What to do. 그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라는 역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있죠. 그죠? 자, 그 다음 he didn't know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해당하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라는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걔는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 혹은 문장의 보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y라는 의문사 다음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 문장 전환 자, 얘를 예로 고쳐라 라는 문장 전환의 시험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보통 should도 쓸 수 있고 can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should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의미가 같으니까 왔다 갔다 바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양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명사인데 모양이 부인 거고 얘는 명사인데 이 안에 뭐하고 뭐를 품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품고 있죠. 그죠? 주어하고 동사를 품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구를 명사절로,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꿔 쓸 수 있는 문장 치환의 연습, 전환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이라도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똑같이 얘도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완전히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둘 다 명사인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 안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지를 서로 구분해 줄 수가 없어요. 명사이긴 하지만 모양이 구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얘로, 얘를 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traffic lights tell us. 자, 신호등이 말한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뭘 말해주냐? When to cross the street. 자,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의 역할,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밑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완전 목적어인 상황에서 지금 when we should, 자, 공식 외워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when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면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where I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똑같이 지금 문장을 전환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왼쪽 페이지에 얘를 얘로 얘를 얘로 전환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 자,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래요.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약간 모양이 변칙적으로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명사가 낑겨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얘가 형용사래요. 의문사가 여기 있는 이 의문사가 형용사래요. 자,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즉, 얘가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which road, 어떠한 길을 내가 to take,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which는 road를 꾸며주잖아요. 어떤 길, 어느 길, 이렇게 얘가 형용사의 역할, 의문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 앞에 있는 which가 분리가 되면 의미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이런 의문 형용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which와 그 다음 what이 있어요. 선생님, what도 의문 형용사 앞에서 의문 대명 앞에서 있었지만, 앞에서 여기 what이 있었지만 이때는 뒤에 명사가 없었잖아요. what은 의문사이자 명사도 하지만 형용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what color do you like 했을 때 어떤 색깔 좋아해요? 그때 what color. 그래서 what이 컬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what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can
decide what color to take. 어떤 색깔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what이 의문사인데 형용사가 돼서 뒤에는 컬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